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엔비디아 주가 상승으로 약 1%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급변하는 가운데 성장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의 정책 수혜를 받는 리더 섹터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주요 지수들을 살펴보며 시장 흐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지난주 금요일 약간의 하락 이후 3일 연속 S&P 500은 10월 고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나스닥과 다우 역시 전전 고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S&P 500 지수 6천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생각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하락세가 나타날 장세는 아니라는 심리가 반영된 듯합니다. 또한 오늘은 놀랍게도 많은 주식들이 다시 한번 돌파에 성공했는데요. 이런 흐름은 과거 11월 5일 대선 전날에도 관찰됐습니다. 당시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제 모델은 약 100개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신호를 줬던 날이었죠. 저는 그래서 11월 5일과 11월 6일에 정말로 많은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식들이 돌파 신호를 보였고 다 매수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몇 개 주식만 추가 매수했습니다. 혹시 시장이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미리 알고 있는 걸까요? 실적이 긍정적일 거란 기대감과 함께 가이던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하며 S&P 500과 함께 전전 고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실적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하락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상승하며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드러났습니다. 중소형주 역시 오늘 약간의 상승을 기록했지만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더라도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여전히 대상승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장은 무색할 정도로 나스닥이 다시 상승하며 공격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11월 5일 대선 전날 급등했던 주식들이 모두 신호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레버리지 ETF들의 매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들의 상승세로 인해 TQQQ가 단기 모멘텀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물론 이러한 흐름도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낮다면 쉽게 반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칙에 따라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TQQQ를 매수했습니다. 한편 USD는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중립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방향성은 내일 실적 발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이 불확실하더라도 저는 돌파 신호를 보이는 주식들을 계속 매수하며 공포 트레이딩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금 숏 포지션을 정리했는데요.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 금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했는데 사실 이 정도 하락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롱 포지션에 대한 고려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채는 오늘 드디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숏 포지션을 마무리하고 소형주와 중형주가 본격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 1%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단기 이동평균선이 점점 주가와 가까워지며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 이동평균선을 가까이 갔다가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은 오늘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 다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의 진정한 주도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빅테크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오늘도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갔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월요일에 숏 포지션이나 풋 옵션을 설정했다가 어제의 하락을 보고 다시 콜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은 뒤 다시 한번 상승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10일, 21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참고하며 트레이딩을 지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리더 주식은 주로 1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저께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은 뒤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그 상승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나치게 멀어질 때는 되돌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너무 급격히 상승할 때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6월 정고점을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옵션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는 중이므로 내일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돈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섹터와 산업 ETF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주와 전통 에너지 주식이 약간 하락한 반면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리더 주식들은 2%에서 5% 사이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주목할 점은 유틸리티 섹터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유틸리티 대장주인 비스트라 에너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유틸리티 ETF 역시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유틸리티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타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요 리더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섹터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시장의 1등 자리를 차지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 역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주도하는 이미 소비재 섹터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요 섹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섹터는 아직 뚜렷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반도체 섹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반도체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시장 리더들을 살펴보면서 지수가 하락할 때도 왜 시장 리더들은 버텨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리더 주식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돌파를 이어온 주식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놀랍게 많은 회사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리더 주식들을 매수해야 한다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리더가 조정을 거치며 약간씩 떨어졌다가 방향을 다시 위로 돌릴 때 그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리더들을 살펴보면 팔란티어, 앱너빈, 레딧, 넷플릭스와 같은 주식들이 오늘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비싸거나 무서워서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는 심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여전히 믿음직한 리더 주식들에 의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리더 주식들이 큰 상승을 보였지만 약간 조정이 올 때 단기 이동평균선, 특히 1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AI,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관련주 외에도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선호하는 주식들 역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몇몇 주식들 역시 오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은 넓고 투자할 주식은 언제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강한 주식들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락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리더들이 보여주는 강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정을 기회로 삼아 꾸준히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매매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TQQQ를 매수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힌트를 주는 신호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의 방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제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7개 정도의 추가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그중에는 차트가 너무 예뻐서 매수한 트레이드 웹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의 리더들을 추가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적립식 투자와 배당금 투자 역시 오늘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이러한 투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다시 한번 공격적 상승장에 돌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정말로 공격적인 상승장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전날 여러 종목이 갑작스레 돌파했던 모습을 떠올려보면 시장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처럼 긍정적으로 나오고 시장이 또다시 돌파한다면 이는 시장의 흐름을 믿고 추세를 따르는 투자만이 돈을 버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부진해 시장이 급락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도 그때 버텨주는 주식들이야말로 진정한 리더 주식입니다. 이런 리더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더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AI 사이클이 끝나는 그날까지 엔비디아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추세와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투자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